피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연주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주기법을 이해하시려면 생리의 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생리에 따라서 우리 몸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생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생리 시작 전에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춘기에서 여성과 남성의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방의 발달, 엉덩이가 남성과 다르게 발달됩니다. 여성의 몸이 아름다워집니다. 유방은 봉긋해지고 엉덩이도 몸에서 지방이 늘어납니다. 또한 생리가 시작됩니다. 생리의 시작은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생리 없이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은 곧 배란을 의미합니다. 생리는 여성의 몸에서 임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시작됩니다. 생리를 이해하시면 배란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리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여성의 몸에서는 다이나믹한 호르몬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보통 30년에서 40년 정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성의 배란과 생리를 중심으로 자궁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어납니다. 바로 생리 후가 봄입니다. 봄이 된 자궁 내벽은 아주 얇아져 있습니다. 봄에 논밭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부터 자궁 내벽이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잔디가 자라는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잔디가 자라는 것은 배란 시기까지 지속됩니다. 배란이 될 때는 난소, 알집에서 난포, 알이 하나가 커져서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터질 난포는 3개월 전부터 선택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100일 정도의 시간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난포가 1.8cm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름달이 되면, 즉 달이 차면 기울게 되는 것처럼 난포가 커지면 터지는 것이 배란입니다. 배란이 되고 나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 호르몬은 임신이 안 되면 자궁 내벽을 깎아낼 준비를 하는 것이고 임신을 위한 준비도 되는 것입니다. 배란 시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졌을 때 자궁 속에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수정란이 들어있을 때 집을 짓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을 지으면 생리를 못하게 하는 것, 임신이 지속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프로게스테론입니다. 만약에 프로게스테론이 하강하면 자궁 속에서 배란기 이후부터 생리 전까지 누적되어 있는 마치 낙엽 같은, 가을에 낙엽이 쌓이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가 낙엽을 쓸어내는 것처럼 자궁 내벽이 두꺼워졌던 것이 깎여지는 것이 생리입니다. 생리가 나오는 현상은 자궁 내벽에 있는 혈관의 괴사와 동시에 출혈이 시작됩니다. 생리가 시작되고 나면 다시 내부에서는 지혈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리를 일주일 하시는 분도 있고 이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생리양이 너무 적거나 불규칙하고 양이 너무 많아도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배란 이후는 여성의 몸이 가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에는 좀 감성적이 됩니다. 가을이 지나고 나면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출혈이 일어나는 것이 생리입니다. 배란기에는 몸이 활력적이 됩니다. 몸이 개운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좀 더 아름답고 자신감이 넘치고 본인이 성적으로 섹시하다고 느끼고 상대방도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옷을 입어도 배란기에 짧은 치마에 좀 타이트한 옷을 입게 됩니다. 자궁으로부터 경부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계란 흰자처럼 나오게 되고 질벽도 마치 에어 매트리스에 공기를 가득 집어넣은 것처럼 변하게 되고 눈에서 나오는 빛도 더 아름답고 촉촉하게 됩니다. 여성의 머리는 동물의 털에 비교하면 여우나 밍크 털처럼 윤기가 있고 좋은 털의 질감이 됩니다. 윤기가 있는 머리가 되는 거죠. 머리가 나이가 들면 힘도 없어지고 수분도 빠지게 되지요. 배란기에는 윤기도 있고 머리의 뿌리도 강해집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임신을 즐기게 됩니다. 이러한 여성의 몸의 변화를 즐기길 원합니다. 이런 사이클의 변화를 이해하셔야 자연 피임이 가능하십니다. 미장원도 음식점도 예약하시지요? 데이트도 계획하여야 합니다. 생리를 하고 데이트를 하시고 생리 전에 데이트를 하시고 그러면 배란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여러 번 먹으면 질려버리지요. 그렇듯이 사람도 매일 만나면 좀 지겨워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서 사랑을 불태우는 호르몬을 써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란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은 난감한 상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루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궁을 오이로 생각해 보세요. 구부러진 오이를 상상해 보세요. 무게는 50g 정도입니다. 그 오이 속에다 작은 철사를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 철사에 날개가 작게 붙어 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이것은 수정란이 자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핫도그에 들어있는 꼬챙이가 자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루프가 구리가 아니라 호르몬이 들어있는 미레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레나는 호르몬이 들어있어서 자궁 내벽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으니 수정란이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꺼워져야 수정란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씨앗을 심어도 흙으로 덮어야지 싹이 올라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란이 자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궁 내벽이 적당히 두꺼워야지 착상이 되는데 자궁 내벽이 수정란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서서히 얇게 해서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게 미레나의 기전입니다. 루프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피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임약은 병원 처방으로 받을 수 있고 약국에서 바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리 2일째부터 피임약을 복용합니다. 피임약의 기전은 루프와 똑같이 약제에 의해 자궁 내벽에 착상을 못하도록 해줍니다. 물론 배란도 억제됩니다. 여러 가지 피임약이 나와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피임약은 야즈나 야스민이 있습니다. 야즈는 연속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쉬는 기간이 없습니다. 24일 핑크색 정제를 복용하고 4일 흰색 정제를 복용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24일 핑크색 정제를 복용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생리 주기를 28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야스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야스민은 일주일 휴지기가 있습니다. 이 일주일 쉬는 동안에 생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피임약으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부정출혈이라든지 생리과다, 생리불순, 다낭성 낭종 이런 것들을 피임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난소에 물혹이 있거나 할 때도 피임약으로 물혹의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로 배란을 억제하면서 착상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피임약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생리통에도 응용할 수 있죠. 그 외에 사후 피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후 피임약은 영어로 하면 모닝 애프터 필이에요. 어제 저녁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다음날 약을 드시는 거죠. 불안하실 때는 사후 피임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배란기 근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착상이 될까봐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 다음날 아침에 드시는 거죠. 그것을 사후 피임약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개발된 약제는 성관계 후에 5일까지도 효과가 있다는 약제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드시는 것이 피임의 효과를 높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치과에서 이를 씹는 것을 임플란트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임플라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 심어서 이 또한 자궁 내벽을 얇게 해서 착상을 안 되게 하는 거죠. 이것도 생리하고 5일 안에 하는 것입니다. 시술 시 통증은 없습니다. 피임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주로 팔 상박에 심어 놓습니다.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연주기법, 루프, 피임약, 계속 드시는 약과 배란기 이후에 드시는 피임약, 사후 피임약, 배란기 때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바로 드시는 약, 몸에 심는 임플라논, 그 외에 영구 피임법으로 나팔관을 묶거나 자르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제왕절개 후에 행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비가역적이죠. 과거에 우리가 가족계획을 국가에서 시행하던 시절에는 국가에서 나팔관을 많이 묶어줬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방법 자체가 비가역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피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연주기법, 루프, 피임약, 임플라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